우리는 마음을 먹는다는 말은 자주 하지만 생각을 먹는다거나 행동을 먹는다고는 하지 않죠. 어떻게 선조들은 마음을 먹는다고 표현했을까요? 사실 현대의학, 현대내과학은요, 우리가 이미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인데, 과거의 선조들이 마음을 먹는다는 표현 속에서 어떻게 이 뇌에 있는 즐거움의 센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모두 모든 일은 마음을 먹는다는 것에서 시작된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마음 먹기가 참 힘들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몸만 삼시세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신체의 사이클은 하루에 3끼를 가볍게나마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지요. 살면서 가장 많은 허기와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마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양창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대인관계를 잘하는 방법 같이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이 건강한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다가 파도치면 아무것도 볼 수 없지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파도치고 불안하면은 내 마음도 잘못 보고 상대의 마음도 잘 못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하는 첫 번째 단계, 마음을 제대로 먹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말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우리 선조들은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싶은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마음을 먹는다는 표현 정말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조들은 마음을 먹는다고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마음을 먹는다는 말은 자주 하지만 생각을 먹는다거나 행동을 먹는다고는 하지 않죠. 우리 선조들은 유독 마음에 먹는다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영양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먹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을 만들고 좋은 음식, 즉 비싼 음식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마음을 먹는 것의 중요성, 강조 안 해도 우리는 알지요. 특히 요즘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것이 우리 뇌에 즐거움의 센터가 있고 이 즐거움의 센터가 잘 유지돼야지만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 즐거움의 센터에 작용하는 뇌세포 정보 전달 물질이 바로 실행력에 작용하는 도파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즐거움, 행복, 기쁨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느껴야지만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현대의학, 현대내과학은요, 우리가 이미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인데, 과거의 선조들이 마음을 먹는다는 표현 속에서 어떻게 이 뇌에 있는 즐거움의 센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말을 잘 보존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마음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린 모두 모든 일은 마음을 먹는다는 것에서 시작된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음 먹기가 참 힘들죠. 마음을 먹는 것에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과 관련된 것인데요.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우린 먼저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만약 한다면 2갈래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먼저 마음을 먹고 선택해야 하지요. 이때 먹은 마음이 우리의 인생 항로를 결정할 때도 많습니다. 덕분에 우린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과 평생 싸울 수도 있죠. 물론 의미 없는 싸움입니다. 그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후회는 끈질기지요. 그래서 어느 독일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군요. 우리에게는 살아보지 않은 삶에 대한, 사랑해보지 않은 사랑에 대한 죄가 있다고요. 살면서 한번 마음을 잘못 먹어서 평생 괴로워 본 사람이라면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것입니다. 2번째는요, 인생의 좌절과 실망 앞에서 어떤 마음을 먹는가가 중요하죠.
내가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는 마음을 먹을 것인지, 나를 그렇게 만든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마음을 먹을 것인지 등등이요. 그리고 선택과 마찬가지로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마음을 먹어야겠지요. 언젠가 기수련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기를 수련하면은요, 몸에 안 좋은 음식은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입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러니 우리 마음도 중요한 순간에 건강한 마음을 먹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마음을 먹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언젠가 신체적인 통증은 견디겠는데 마음의 통증은 정말 견디기 어렵다는 문제로 찾아온 분이 있었어요. 그분 얘기가 신체적인 통증은 진통제나 물리치료를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데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항불안제제, 항우울제를 복용해도 그때뿐이라고요. 그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몸을 보면 속살이 가장 여리죠. 근데 해부를 해보면은요, 내부 장기는 더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내부 장기보다 더 안에 있는 내 마음은 더 부드러울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부 장기는 또 뼈로 인해서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심장과 폐는 갈비뼈가 보호해주고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부의 충격을 받으면 무서운 것이 복부는 뼈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음은 보호받기는커녕 그냥 속살 그대로 늘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자극을 받으니까 우린 더 쉽게 마음을 다치고 더 자주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자주 건강한 마음을 먹어야겠지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냄새를 담당하는 후각신경이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와 곧장 핫라인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즉 혀에서 느껴지는 맛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먼저 냄새로 인해서 자극되는 감정들, 기억들, 추억들이 겹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면 스트레스가 단숨에 날아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자주 맛있고 건강한 음식 레시피를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몸만 삼시세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뭐 요즘은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신체 사이클은 하루에 3끼를 가볍게나마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지요. 살면서 가장 많은 허기와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마음 아닌가요? 그러니까 건강한 마음을 먹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그리고 그것을 삼시세끼 어떻게 먹어야 할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